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이해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같이 살펴보면 청소년 심리학의 개념에서 청소년의 사고, 성격, 정서, 우리가 행동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가정, 학교, 친구 등 우리 사회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청소년의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청소년은 우리 아동과 우리 아동과 성인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지니면서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제 과도기적 존재라고 보았고, 청소년은 생식 능력 유무 관점에서 이제 소년 소녀와 이제 구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장 진행 여부의 관점에서 또 청년과도 이제 구별이 되고,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다른 시기와 차별되는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상 청소년의 호칭 및 연령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요것들은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되게 되면 9세 이상 또 24세 이하, 청소년 복지 지원법까지 같이 맥락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19세 미만이라고 보고, 민법은 이제 미성년자 19세 미만, 형법은 우리가 미성년자 14세 미만으로 보고 있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가 15세 미만으로 보는데 중학교 재학 중인 자는 18세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서는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 우리 취업 중인 경우는 취업 제한적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이고,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부모 또는 부모를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아의 개념을 보게 되면 청소년기는 이제 아동기와 달리 어떤 신념, 특성, 동기로 자신을 좀 묘사를 하는데요. 초기의 자아 개념은 우리가 후기보다 이제 모순되고 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아상이 확립되어 사회적 거부와 배척의 감정 또는 고립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아동기에 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이제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기에는 우리가 후기보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불일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 생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와 이제 기능인데요. 호르몬과 이제 뇌하수체를 살펴보면 호르몬은 이제 신체 내부에 있는 화학 물질로 내분비선에 분비되어 혈류를 통해 신체 각 부위에 운반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생식선으로 하여금 성호르몬의 생성과 유출을 자극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우리가 이제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시상하부에 있는 이제 뇌하수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르몬상의 변화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 그리고 성적인 욕구의 증대는 호르몬 종류 및 양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주요한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신체 기관의 형태 및 구조를 결정하는 기능, 신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본능적인 행동의 형성 기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조절 기능은
다양한 신체 기능이 서로 통합되어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2차 성장의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은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남성 생식기관에서 발달이 되고 2차 성징 발달을 유지를 하고 이제 안드로겐이라고도 안드로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생식기관에서 이제 발달이 되고 2차 성징을 이제 발달 유지를 하고 올경 주기를 조절을 하죠. 프로게스테론은 올경 주기 이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야기하고요. 성장이 굉장히 이제 폭발하는 시기죠. 여아는 10세에서 한 12세 정도에 폭발을 하고 남아는 12세에서 14세 정도에 급격하게 이제 키와 체중이 이제 늘게 되는 현상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성적인 성숙이 이 시기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삐아제의 형식적 이제 조작 사고 이론을 들 수가 있죠. 삐아제가 제시하는 형식적 조작은 다음과 같은 어떤 세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추론하는 어떤 명제적 사고가 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고 분석하고 또 이를 상호 관련지어서 통합하는 이제 결합적 분석. 그래서 구체적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상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들의 사고 형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시행착오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어떤 추상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관련 변인들을 추출을 해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가설을 체계적으로 어떤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이제 연역적 사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사고를 통해 문제 상황과 관련된 어떤 변인들만 추출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몇 가지 변인들을 통해 다른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을 연역해낼 수 있으며, 또한 양립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이제 변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추상적으로 사물을 다룰 수 있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추상적 대상을 포함하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가설,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조합적 사고가 가능을 하고 추리력과 적용력이 발달을 한다. 사물의 인과관계를 터득을 하고 브루너의 표현 방식 중 어떤 상징적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에 선행하여 관련 어떤 스키마를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스키마를 구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특징이 있다. 에킨트의 자아중심성 이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적 청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기는 이제 과장된 어떤 자의식이 있죠.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이제 끝없는 관심의 어떤 초점이라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이제 관념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현상을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데,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이제 당황하고 작은 비난에도 심한 이제 분노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을 이제 초점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관중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므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우리가 타인도 나름대로 이제 관심사가 있다고 이해하면서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개인적인 어떤 우화와 함께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 우화는 그럼 무엇이냐? 청소년기 특유의 어떤 비합리적이고 호구적인 어떤 자아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은 다른 사람이 결코 이제 경험하지 못해. 나만 특별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혹시 일어나도 나는 괜찮을 거야.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확신하는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제 독특한 어떤 존재, 자신의 사고, 감정, 어떤 경험 세계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제 믿는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감과 위안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자신의 존재 이제 영속성을 좀 믿게 돼서 굉장히 액팅아웃 하는 이제 과격한 행동에 빠져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셀만의 이론을 보게 되면 타인의 입장의 대우보기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셀만은 청소년들이 아동기와 때는 다르게 사회적 인지적 특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셀만은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세에서 6세 수준은 어떤 자기 중심적 역할을 수용하고 아직 타인과 자신의 시각을 분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을 하고 심리적 의도와 물리적 결과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세에서 8세 수준을 보게 되면 사회적 정보적 역할 수용 단계에서 단독적으로 일방적인 수준인데 그 분화된 이제 주관적 조망 수용, 조망 능력 수준 그리고 타인과 자신의 시각이 다름을 이제 이해하지만 타인이 자신과 같은 입장이나 상황이라면 나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이 이제 첫 번째 이제 6세에서 8세 수준의 수준입니다. 8세에서 10세를 10살까지를 보게 되면 자아 숙고의 역할 수용 단계라고 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호혜적 수준이라고 해서 상호 호혜적 조망 수용 능력이 있는 거고 자신의 심리적 의도에 비추어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다음에 10살부터 12살은 상호 역할을 수용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상호적 수준인 거죠. 객관화된 어떤 상호 이해 조망 능력 수준이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자신의 관점을 제3자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을 의식하기도 하고 자신을 주체 및 객체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세에서 15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4수준인데 사회 간섭적 체계 역할 수용 단계에서 사회적 조망 이제 협응 수준이 있고 사회 구조적 상징적 조망 능력 수준이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수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있는데 청소년기는 정서적 특성을 보게 되면 강도 높은 어떤 정서적 경험을 이제 하고 격렬하고 이제 쉽게 동요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생리적 변화는 강렬한 어떤 정서적 불안정성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심리 사회적 압박은 강한 정서적 불안이나 갈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 등 주로 이제 대인관계의 문제이며, 강도 높은 정서들을 용납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자신의 정서적인 경험을 자각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수치감을 경험한다라고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특성은 부모로부터 이제 개별화되고자 시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 이성 친구의 또래 집단에 이제 몰입하면서 소속감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또래와의 관계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이제 얻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상 형성인데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제 인상을 받는가,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인상 형성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구체적이고 이제 보다 분화된 특성으로 묘사되며 추론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추상적인 특성으로 타인을 묘사하게 되고, 태도나 동기를 들고 보다 조직적이고 성격 특성과 상황을 연결하여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제 덜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물학적 발달 이론에서 홀과 게젤은 생물학적 이론들은 주로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아동이 청소년기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가시적 명확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상에 대한 이러한 어떤 변화로 인해 청소년은 보다 어른스러운 행동 등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타인들에게도 자신을 과거와 다르게 대해줄 것을 좀 원하는 거죠. 이제 너무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것들을 좀 원치 않습니다. 스탠리 호르 재현 이론을 보게 되면, 그럼 재현 이론은 무엇이냐? 인류의 발달이 이제 온시적이고 야만적인 어떤 문화에서 지금의 어떤 문명 사회로 발달해 왔듯이 개인의 발달도 어떤 원시적인 어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극단적인 어떤 정서 변화를 모순적 경향성이라고 부르고, 청소년기는 역사적으로 이제 급격한 문명 변화를 다시 겪게 되는 시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어떤 정서 경향을 보게 되면 활력, 열의대 무관심, 또 지루함, 명랑함 대 웃음 대 우울, 청승, 허영, 허풍, 허풍 대 멸시, 비하, 민감함 대 무감각함, 연약한 대 야만성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이제 독립된 어떤 이제 발달 단계로 규정을 하였다라는 것들이 재현 이론입니다. 재현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 발달에 있어 생물학적 요인을 너무도 과도하게 강조를 하였고, 가족, 친구의 영향과 같은 이제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였지만, 청소년기가 어떤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특별히 혼란스럽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 발달은 유아기, 아동기, 전 청소년기, 청소년기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재현 이론은
개체 발생, 유기체 발달이 종의 발달을 반복하는 점을 토대로 하였다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나눴는데 0세부터 이제 4세는 유아가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발달하는 이제 재현하는 시기다. 그리고 아동기는 아동의 술래잡기나 이제 장난감, 총, 놀이는 과거 인류의 동굴 생활과 수렵, 어해 활동을 하는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청소년기는 우리가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특성과 야만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기고, 아동이 야영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시기다. 연습과 이제 훈련을 통하여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획득한다. 청소년기는 인류가 야만적인 생활에서 문명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로 보았고, 제2의 탄생기다. 그리고 급진적이고 변화가 많으며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소년기는 신체적, 우리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서 감정 기복이 많은 시기입니다. 홀과 프로이드는 청소년기를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는 입장이지만, 에릭슨과 미드는 이런 관점에 대해 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젤의 이론을 보게 되면, 게젤은 아동의 발달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잠재성 가능성을 이제 발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루소의 자연주의 이론을 토대로 아동은 내재적 능력의 자연적 개발을 강조한다라고 보았고요. 인간의 성숙이 성장의 모든 면을 이제 좌우하며 성장에서의 형태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가 체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타고난 유전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달 속도의 개인차는 유전적 기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동의 성숙과 발달에는 일정한 이제 규칙성이 있고, 시험 문제 나오죠.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아동의 특징과 능력에 대한 표준을 제시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모나 교사가 그들의 성숙 수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통해 그들 스스로 내적 계획에 따라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아동 발달에 대해 지나친 어떤 기대를 가진 나머지 아동의 성숙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성취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이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동의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적응 행동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환경은 성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작용은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질과 성장 유형은 그 아동에 속한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바람직한 문화는 아동의 독특한 개성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발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